혹시 입안의 그 찝찝한 느낌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게 되거나 귀여운 손주들이 예전처럼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가 있진 않으신지요? 전주에 사시는 78살 최은숙 어르신도 꽃 같은 고민을 안고 사셨습니다. 할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저리 가세요. 7살 손자 지훈이의 이 한마디에 최은숙 어르신의 세상은 한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자연치유 연구가로 활동해 온 이로운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달려와 안기고 가족들이 스스럼 없이 곁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마스크 없이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신다면 어쩌면 계속 혼자 소갈이하며 입냄새 고민을 안고 지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심코 버리셨던 그것 한 조각의 정성을 담아 우려낸 물 한 방울이면 단 2주 만에 수십 년 묵은 입냄새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스크가 없으면 불안해하시고 사람들과 가까이 마주 앉아 대화하기를 주저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은 모두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정보는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꼭 전달되어야 합니다.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을 발견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최은숙 어르신은 그날의 충격을 평생 잊지 못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추석날 아침, 어르신은 오랜만에 만날 손주 생각에 새벽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표 꿀약과도 정성껏 만들어 두셨고 고운 한복도 꺼내 놓으셨습니다. 지훈아, 이리 오너라. 할미가 맛있는 약과 해놨다. 손주가 아장아장 할머니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손주를 맞이하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싫어. 손주가 갑자기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서며 요쳤습니다. 그 순간 환하게 웃고 계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온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지훈아, 어른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들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도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부끄럽고 서러웠던 적은 처음이셨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최은숙 어르신만 겪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비슷한 아픔을 토로하십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철민 어르신은 손주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늘 마스크를 두세 겹씩 쓰십니다. 혹여나 냄새 때문에 손주들이 불편해할까 봐 마음 졸이시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윤지혜 어르신은 다니시는 성당에서 늘 맨 뒷자리에 홀로 앉으십니다. 다른 교우분들께 폐가 될까 봐 늘 조심스러우시다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강민준 어르신은 노인대학 출석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벗들과 가까이 앉아 담소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지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념하듯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뭘?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은숙 어르신께서 2주 뒤에 제 연구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고 표정이 무척 밝아지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지훈이가 제게 달려와서 할머니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요. 더 안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벅찬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마음껏 옛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동안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신다면 말입니다. 입냄새로 인해 받는 상처는 단순히 입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신감을 앗아가며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최은숙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삶의 기쁨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도대체 입냄새는 왜 생기는 건가요? 최은숙 어르신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입니다. 30여 년간 수많은 분들을 진료하고 연구하면서 입냄새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저 양치질만 열심히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입안의 불균형과 유해균 증식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수백억 마리의 균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유해균들이 문제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유해균들이 더욱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이 균들이 잇몸 틈새나 혀 안쪽 깊숙한 곳에 숨어서 불쾌한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진액 부족으로 인한 구강 건조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큰 생수병 하나 반 정도의 침이 분비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그 양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침은 입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유해균들이 더욱 활개를 치게 됩니다. 특히 주무시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거의 멈추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잇몸의 염증과 허약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크고 작은 잇몸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잇몸이 붉게 붓거나 피가 나고 통증이 있으면 그 부위에서 특유의 좋지 않은 냄새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혀의 백태와 소화기 문제 반영입니다. 거울로 혀를 한번 살펴보시면 하얗거나 누런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설태인데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죽은 세포들이 쌓여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특히 혀의 안쪽 부분은 칫솔이 잘 닿지 않아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위장의 기능 저하나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인한 속냄새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위산이 역류하는 증상이 있다면 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가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적으로 위장의 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은숙 어르신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 5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잇몸이 많이 약해져 있으셨고 혀의 안쪽에도 설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 문제들을 전부 다 치료해야 하는 건가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최 어르신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스릴 수 있는 천연 재료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무심코 버려왔던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게 대체 무엇인가요? 최 어르신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바로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 껍질이요. 그걸로 어떻게 입냄새를 잡는다는 거죠? 처음 들으시면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 특별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입안의 유해균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잇몸 염증을 완화하며 불쾌한 냄새의 원인 물질을 중화시켜 줍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균은 그대로 남겨두고 나쁜 균만을 골라 없애주니 얼마나 현명한 방법입니까? 더욱 놀라운 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순수한 재료이기에 오래 사용해도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오히려 믿기지가 않네요. 최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셨죠. 양파 껍질이 어떻게 이 5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유해균은 없애고 침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잇몸 염증을 가라앉히고 혀의 백태 제거를 돕고 심지어 소화기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원장님, 그 양파 껍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최은숙 어르신께서 간절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양파 껍질의 놀라운 효능에 주목하게 된 것은 약 5년 전이었습니다. 우연히 접한 한방고서와 국내 대학 연구팀의 논문에서 양파 껍질이 항균 작용을 한다는 내용을 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 흥미로워서 직접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양파 껍질에 함유된 케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의 효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반적인 화학약품이나 강력한 소독제와는 작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천연 성분들은 입속 유해균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균은 보호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강력한 화학약품을 잘못 사용하면 유익균까지 모두 죽여버려서 오히려 입안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 껍질은 자연에서 온 순한 재료라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잇몸이 붉게 붓고 아픈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화학 성분이 아니기에 오래 사용해도 내성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냄새를 제거하는 힘입니다. 양파 껍질에는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황화합물을 중화시키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양파 자체가 냄새가 강한데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파 껍질을 끓인 물은 양파 특유의 맵고 아린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과 맛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양파 껍질 끓인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뒤에 가족들에게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양파 냄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입안이 개운해졌다고 하더군요.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70살 윤지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3년 넘게 심한 입냄새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손주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고 다니시던 복지관에서도 늘 구석자리에 홀로 앉는 것이 마음 편하셨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조차 늘 신경이 곤두서 있으셨다고요. 그런데 제가 양파 껍질 활용법을 알려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로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어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사용한 지 3일째부터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아침에 눈을 뜨면 입안이 텁텁하고 불쾌하기 짝이 없었는데 양파 껍질 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3일째부터 그 불쾌감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입안이 상쾌하다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셨다고요. 일주일 후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늘 옆자리에 앉는 동료분이 어르신, 요즘 안색도 좋아지시고 뭔가 분위기가 개운해 보이세요. 라고 먼저 말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아직 확신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알아봐 주니 신기하셨다고요. 그리고 정확히 2주 후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 손주 녀석이 처음으로 제 무릎에 앉아서 할머니 입에서 이제 좋은 향기가 나요. 라고 하더군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윤지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분들, 거의 대부분이 2주 안에 확실한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양파 껍질의 효능은 여러 국내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항균 효과, 항염 효과, 냄새 제거 효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점은 부작용이나 특별한 단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가글액이나 약물과 달리 자연에서 얻은 재료라서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몸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요. 저도 처음 이 방법을 체계화했을 때 여러분과 똑같은 기분이었습니다. 30여 년간 복잡하고 때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법들을 사용해왔지만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방법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기술이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부엌에서 단 10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원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최은숙 어르신께서 간절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1은
여든 되신 어르신들도 전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양파 껍질수 만들기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토종 양파 1개의 껍질을 준비합니다. 겉에 흙이 묻은 지저분한 껍질은 한 겹 벗겨내시고 안쪽에 깨끗한 갈색이나 연한 보라색 껍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파는 가능하면 농약을 적게 사용한 유기농 제품으로 고르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준비한 껍질을 흐르는 찬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잔류 농약이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비비면서 두세 번 헹궈주시면 됩니다. 깨끗한 범랑 냄비나 유리 냄비에 물 1컵 반, 약 300ml 과 함께 넣고 중간 불에서 10분간 끓여주세요. 물이 너무 진하게 우러나지 않고 연한 갈색 빛이 돌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은은하게 우려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끓인 후에는 불을 끄고 충분히 식힌 후에 껍질은 건져내고 맑은 물만 따로 보관합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약에 섞어 쓰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평소처럼 양치하실 때 칫솔에 치약을 짜신 후 방금 만든 양파 껍질수를 딱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정말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치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상태로 평소처럼 양치하시면 됩니다. 양치 시간은 최소 3분 정도로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시고 혀도 반드시 안쪽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혀의 뒤쪽 깊숙한 곳까지 신경 써서 닦는 것이 입냄새 제거에 매우 중요합니다. 원장님, 양치할 때 양파 맛이나 냄새가 나지는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안이 훨씬 더 개운하고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입안 헹구기용으로 쓰기입니다. 양치하신 후에 만들어둔 양파 껍질수로 입안을 헹궈주세요. 양파 껍질수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처음에는 물과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한 모금 정도 입안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 정도 구석구석 헹궈낸 후 뱉으시면 됩니다. 입안을 헹굴 때는 고개를 뒤로 젖혀 목 안쪽 깊숙한 곳까지 충분히 닿도록 가글해 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목구멍 안쪽에도 유해균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2번, 아침 식사 후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장님, 정말 이렇게 간단한가요? 뭔가 더 복잡하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쉽고 간단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 사용하실 때는 농도를 연하게 시작하세요. 양파 껍질수를 물의 절반 정도 희석해서 사용해 보시고 점차 익숙해지면 농도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됩니다. 둘째, 너무 오래되거나 곰팡이가 핀 양파 껍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신선하고 깨끗한 양파의 껍질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처음 사용하실 때는 손목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발라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 끓여서 식힌 양파 껍질수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가급적 일주일 안에 모두 사용해 주세요. 원장님,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네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강민준 어르신도 처음에는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 하시며 걱정하셨는데 막상 한번 해보시더니 너무 쉽고 간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양파 요리할 때마다 아깝게 버렸던 껍질인데 이제는 보물단지 모시듯 할 겁니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윤지의 어르신은 이제 양파 껍질을 따로 깨끗하게 모아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신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바로 끓여 쓰시니 정말 편리하다고 하시네요. 정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 단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는 특별한 조합 방법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주 후 최은숙 어르신께서 제 연구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환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셨거든요. 원장님,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손주들이 이제 저만 보면 달려와서 와락 안긴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하고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0여 년간의 임상 경험과 자연치유 연구를 바탕으로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천연 구강 지킴이 삼총사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양파 껍질수입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드린 대로 유해균을 없애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두 번째는 천일염 소금물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된 질 좋은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은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잇몸이 붉게 붓거나 염증이 있을 때 이를 진정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에 천일염 반 작은술, 약 2-3g 정도를 녹여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녹차입니다. 보성이나 하동에서 자란 좋은 녹찻잎을 우려낸 물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균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입속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입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평소보다 조금 진하게 우려서 식힌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고요? 바로 요일별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따뜻한 천일염 소금물로 입안 헹구기, 화요일에는 진하게 우린 유기농 녹차로 입안 헹구기, 수요일에는 정성껏 만든 양파 껍질수로 입안 헹구기, 목요일에는 다시 천일염 소금물, 금요일에는 유기농 녹차, 토요일에는 양파 껍질수,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지난 한 주간 사용해보시고 가장 개운하고 효과가 좋았던 것을 골라서 사용하세요. 원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계속 사용하면 입속의 유해균들이 그 성분에 익숙해져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천연 재료를 번갈아 사용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유해균을 공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균들이 적응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삼총사 요법을 사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강민준 어르신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분 모두 입냄새 때문에 남모를 고민이 크셨는데 이 삼총사 요법을 시작하신 후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엔 남편이 그런 걸로 되겠어? 하더니 제가 좋아지는 걸 보고는 어느새 슬그머니 따라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분께서 먼저 시작하셨는데 남편분께서도 효과를 보신 겁니다. 3주 정도 지나니까 두 사람 다 입안이 너무 상쾌해져서 예전보다 대화가 훨씬 많아졌어요. 결혼하고 4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마주 앉아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사로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천안에 사시는 이수진 어르신께는 이런 재미있는 일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원장님, 어제 단골 정육점에 갔는데 사장님이 한참 저를 보더니 어르신, 요즘 얼굴이 더 환해지셨어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별다른 건 없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이 삼총사 덕분인가 싶어서 혼자 웃었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 표정부터 밝아지신 거죠. 제주도에 사시는 한미숙 어르신께는 이런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손주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놀러 왔었어요. 예전 같으면 하루 이틀만 같이 있어도 입냄새 때문에 신경 쓰여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손주가 할머니, 이제 가까이서 이야기해도 은은한 향기가 나서 좋아요.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하면서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몰라요. 이 삼총사 요법의 가장 좋은 점은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제품을 비싸게 샀거나 병원에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파는 요리할 때마다 나오는 껍질을 잘 모아두시면 되고, 소금은 집에 있는 천일염을 사용하시면 되고, 녹차도 평소 즐겨 드시던 것을 조금 더 진하게 우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정말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다니. 예,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 섞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순이든, 일흔이든, 여든이 넘으셨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시작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실제로 올해 86 되신 춘천의 오정심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요즘 동네 경로당에 가면 다들 나한테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피부도 좋아 보이고 목소리에도 힘이 넘친다고요.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뭐든 꾸준히 하는 마음이지요. 마지막까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더욱 놀라운 변화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분들의 감동적인 실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전주의 최은숙 어르신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제 남은 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소리부터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족들과의 관계가 꿈만 같이 좋아졌어요. 손주 지훈이가 이제는 제게 먼저 달려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폭 안겨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랑 식탁에 마주 앉아 스스럼없이 집안 이야기를 나누고요. 아들 녀석도 어머니,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하면서 자꾸 묻더라고요. 이런 감격스러운 변화가 최은숙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의 박철민 어르신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외출하셨다고 합니다. 이로운 원장님, 양파 껍질과 이 삼총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한테서 좋은 냄새 나요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다니시는 노인복지관의 서해반 회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는 것도 자신 있게 하시고 얼마 전에는 친구분들과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윤지의 어르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저희 남편이 요즘 저녁 먹고 나면 제 손을 잡고 동네 공원 한 바퀴 돌자고 해요. 결혼하고 40년 넘도록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입냄새 때문에 서로 말없이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신혼 때처럼 다정해졌어요. 윤지의 어르신은 이제 다니시는 성당에서 성가대 활동도 다시 시작하셨고 지역 부녀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미경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전해오셨습니다.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갈 때도 상인들과 가격 흥정하면서 웃고 떠들어요. 예전에는 필요한 것만 빨리 사고 나오기 바빴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장 보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도 충분히 얻으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입냄새가 사라지면 단순히 냄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게 되고 가족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지며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도전할 용기가 생기고 그야말로 인생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제가 30여 년간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큰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로 양파를 사용하신다면 그 껍질을 무심코 버리지 마십시오. 바로 그 작은 양파 껍질 한 조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빠르면 2주 후면 여러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2주 도전 후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변화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분명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롭고 건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30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자연치유 연구가 이로우니 약속드립니다. 이 방법대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던 건강 정보를 전달하려는 순수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병원 진료나 전문 의료인의 상담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 체질이 다르고 현재의 건강 상태도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실제로 시도해 보실지 여부는 여러분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혹시라도 몸에 맞지 않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시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 작게나마 긍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 없는 기쁨일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